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아 지방분권의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함께 지난 20일 시청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4대 복합 혁신과제에 지방 분권이 포함된 것에 발맞춰 정부와 국민들에게 지방자치 및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수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의 발제를 통해 새 정부의 지방 분권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시도지사 협의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세종시청에서 첫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소속 11개 대학이 지난 20일 전북대학교에서 교육, 연구, 학술 분야 교류 협정식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 인재 양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전북지역 4년제 대학 재학생은 도내 다른 대학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소속 11개 대학이 20일 전북대학교에서 교육, 연구, 학술 분야 교류 협정식을 갖고 상호 교류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교수, 학생, 연구 인력 등을 교류하고 상호 합정도 인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 기자재나 각종 시설물과 도서관까지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협정에는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등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11개 국립대와 사립대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대학 사이의 담을 허물고 서로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이를 토대로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협의회장인 김은권 우석대 총장은 교육과 인력, 학술 정보 등의 상호 교류와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해 각 대학의 교육 발전과 연구 진흥에 이바지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하면서 협력하고 또 협력하면서 경쟁할 때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또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난 4월 전북지역 전문대들이 비슷한 내용의 협약을 했고 서울에서도 종합대학들이 연합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KLN 박성훈입니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역 사업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맞서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 단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게 맞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은 20일 새만금 사업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포함 논란과 관련해 새만금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사업은 다른 지역 공약과 달리 유일하게 계획 1과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 2에 모두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새만금이라는 땅을, 기회 땅을 대한민국의 발전과 전라도 발전을 위해서 활용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단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권에 각 시도별 8대 공약 등 지역 공약 142개 모두 싣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와 관련해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사업이 국정기획자문위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 빠지고 그 밑에 세부 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LN 신다혜입니다. 전북 정읍시가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위해 총 사업비 90억 6천만 원을 들여 연지아트홀을 준공했는데요. 오늘 개관을 앞두고 구도심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시는 옛 군청 자리에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인 연지아트홀을 21일 개관합니다. 연지아트홀은 지난 2015년 총 사업비 90억 6천만 원을 들여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29일 준공했으며 6,248제곱미터의 대지에 연면적 2,017.56제곱미터의 건물 한 동과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연지아트홀 개관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함께 인근 여성문화관, 영화관과 연계해 구도심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그리고 문화예술이 어떤 이제 발전의 이제 축이 되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이용을 해서 정읍을 찾는 이제 관광객들이나 정읍 시민들이 그 문화와 예술을 거기서 감동 있게 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삶의 활력을 얻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면 이제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리라. 이에 따라 정읍사 스토리의 사랑, 연인, 가족을 테마로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과 대강 공연을 마련해 연간 15회 이상의 기획 초청 공연, 시립예술 등과 지역예술단체 참여 공연을 45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전문 기획자를 배치해 소규모 공연장에 맞는 공연 내용과 질을 확보하며 정읍사 예술회관과 상호보완적인 공연과 전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일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개청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2015년 2월 착공해 올 2월 완공됐습니다. 기사는 나주청사를 중심으로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서울청사, 정보보호 산업 지원을 위한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3원 체계로 운영됩니다. 또 광주 전남 지역 대학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인재 채용을 30%까지 늘리고 보안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ICT, 정보보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지역사회협력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역 정보보호 실태조사, 정보보호 기능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금융 앱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고지서나 위텍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했는데요. 이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구조 안전장비를 대폭 확충하는데요. 광역해역 수색구조를 위해 대형 헬기 1대,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연안구조정 20척과 구조대 보트 7척을 하반기에 전국의 현장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배치되는 대형 헬기는 미국 시콜스키사의 S92 기종으로 최대 시속 306km, 최대 5.8시간까지 채공할 수 있습니다. 최대 21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국내에서 운용하는 동기종 헬기 중 최고 사양입니다. 이로써 대형 재난 발생 시 다수 인명구조 및 수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